자, 그럼 이제 이론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슬립이란 단어예요. 슬립. 슬립. 그래서 슬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S로 표기를 해요. S로 슬립이다 그래갖고. 자, 물론 공식 자체는 슬립 S는 NES분의 NES-N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식보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뭐가 돼요?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전기를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기호를 하나 사용을 많이 해요. 이제 그 기호를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자, 그 기호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dt분의 d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물론 이거는 수학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얘를 미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면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면적이나 최적을 구한단 말이죠. 또는 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자, 쉽게 해서 면적을 한번 구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렇게 사각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면적은 어떻게 되겠느냐? 요 길이를 Am라고 하고 요 길이를 Bm라고 할 때에 요 면적을 에어리어라고 해서 A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스페이스라는 형태로 해서 S로 해도 돼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A 곱하기 B. 그래서 A의 메타가 이건 선은 1승이죠. 그러니까 메타 1승 곱하기 메타 1승. 선은 1승 1차원입니다. 그래서 1 해서 여기는 뭐가 돼? 메타 2승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양새가 이렇게 돼 버리면 얘기가 심각해져요.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러면 이 면적을 계산을 해라. 그러면 아주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되죠. 왜? 곡선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때의 곡선도, 자, 이게 곡선이라고 쳐봐요. 곡선도 아주 짧게 자르면 요 구간을 보면 거의 뭐가 돼요? 직선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짧게 잘라가지고 요 부분이 직선이 될 정도로. 그러면 요 면적 계산하고 요 면적 계산하고 요 면적 계산해서 다 더한다는 개념이 이제 적분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쌓을 적자니까. 그래서 미분을 해서 적분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면적도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미분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분이다 적분이다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시험이 미적분을 해야만이 계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그러면 당연히 미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 계열에서는 아직은 미적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미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왜 미분 기호는 왜 써놨느냐? 나는 이제 다른 의미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dt분의 d는 미분의 개념이지만 수학적 개념에서 미분의 개념이지만 전기 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이해를 할 때에 dt분의 d라고 하는 거는 변화, 크기의 변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기의 변화. 크기가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 이거를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변화한다. 그 다음에 크기가 변화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만약에 크기가 변화한다라고 하면 이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dt분의 d가 0이 아니다. 네, 0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돼요? dt분의 d가 뭐가 돼요?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전압의 크기가 변화한다. 어떤 전압이 있는데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원이 있다. 전원이 그러면 전압이 있다. 근데 얘가 뭐가 돼? 나오는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더라. 네. 그럼 여기다가 전압이니까 볼트잖아요. 그럼 V라고 쓰고 여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dt분의 d의 전압이니까 V라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럼 지금 전압의 크기가 변하고 있다, 안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죠? 하니까 뭐가 돼? 0이 뭐가 돼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 전압이 이렇게 있는데 전압이 얘 나오는 모양을 보니까 크기가 일정해. 예, 직류죠, 직류. 예, 높이가 일정해. 예, 그럼 크게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전압이라고 쓴 건 V죠? 그럼 이걸 갖다 수학적인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dt분의 d에 뭐가 됩니까? 놓고 요 전압. 자, 전압의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하면 뭐가 돼요? 0.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데 이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설명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전동기가 회전을 하려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회전을 해야 돼요. 그 전기자 반작용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럼 먼저 고정자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계자가 들어가서 직류 전원을 놓았더니 얘가 N극이 되고 S극이 되고 얘는 S극이 되고 N극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뭐가 돼요? 자속이 같이 도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를 이제 크게 그리죠. 이제 크게 그려서 여기를 이제 N극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크게 그려가지고 S극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자속이 계자 자속이 있는 거예요. 계자 자속이. 그래서 얘는 계자 자속이다.
자, 그다음에 회전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회전자를. 예, 회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기자 코일이죠. 예, 전기자 코일. 전기자 코일을 갖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갖고 여기에다가 전기를 또 넣어줘야 돼요. 네, 전기를.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올 거예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약간 뭐가 됩니까? 색깔을 바꿔 쓴다면 요거는 전기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여긴 전류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계자가 만든 자속은 약간 동색의 형태로 제가 표현을 했고요. 전기자 전류가 만든 자속은 분홍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을 집어넣으면 요거 이제 어지러워지니까 살짝 요거 좀 지울게요. 이렇게 살살. 살살 지운다고 했는데 다 지워졌네요. 그럼 희미하게 써놓을게요. 희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을게요. 그럼 들어가면서 자속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거 지난번에 전기자 반작용 그거 할 때 그땐 그림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계자 자속하고 전기자 자속이 같은 방향이니까 증자가 되고요. 여기는 반대 방향이니까 감자가 되고 여기는 같은 방향이니까 증자가 되고 여기는 감자가 돼요.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자속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증자는 자속이 많고 자속이 적은 건 감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걸 옆에다가 한번 살짝 그려보면 자, 회전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자속의 분포가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자, 여긴 증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증만 그릴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증이에요. 이쪽이. 네, 여기도 증. 그 다음에 여기도 증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쪽은 자속의 밀도가 높고 밀도가 높다는 말은 에너지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자속의 밀도가 높고 네, 여긴 낮아요. 네. 자속 밀도가 낮다.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높으니까 고에너지 상태고 여기는 저에너지 상태가 돼요. 그렇다면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잖아. 그럼 어떻게 돼? 평형을 이루려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해요. 여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제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한번 적용할 거예요.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두 번째 손가락을 계자의 방향에 맞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을 전기자 전류의 방향에 맞춰요. 이렇게 맞추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때 핀 엄지손가락이 그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이에요.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에너지 이동 방향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계자의 방향, 전기자 전류가 나오니까 이렇게 앞에 나오는 방향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에너지 이동이 위로 올라가죠? 여기죠. 그러므로
여기는 에너지가 이동이 내려오고 여기는 올라가니까 그러면 회전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따라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동기의 회전 원리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회전 방향은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해서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지금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건데 어찌 됐든 간에 전동기가 회전을 하려면 동기 전동기는 아니고요. 일반 직류 전동기하고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을 하려면 자속이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반작용 형태가 형성이 돼 줘야 돼요. 그런데 교류기인 유도 전동기에는 여기에는 지금 뭐가 됩니까? 고정자가 만든 자속, 자, 회전자가 들어갈 공간에 있는 거는 고정자에서 지금 이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양쪽 비교를. 그럼 고정자에서 만든 자속, 미안합니다. 고정자가 아니라 계좌자속이 되겠죠. 자, 계좌자속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전기자가 있어야 돼요. 전기자가. 그럼 전기자 자속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를 공급해 주면 되는데 2차 측에다 전기를 공급을 하지를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전기자 자속을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자, 회전자기가 돌아가죠. 회전자기가 돌아가니까 요 도체 표면에 여기 그 금속 그 코일이죠. 코일 표면에 뭐가 만들어져요? 자속의 크기가 변화해요. dt분의 d가 0이 아니게 돼요. 예. 왜냐하면 도체인데 n극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아까는 이렇게 n극이 이렇게 앞에 있을 땐 여기가 자속이 굉장히 강하게 받았는데 얘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뭐가 돼요? 여긴 자속의 힘이 약해지고 여긴 옆구리가 자속의 힘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자기가 빙글빙글 돌게 되면 여기에 자속이 세게 왔다가 약하게 왔다가 또 이렇게 돌아가서 빙글빙글 도니까 dt분의 d파이가 0이 아니다. 즉 자속의 크기가 변화가 돼요. 그러면 요것이 바로 뭐가 돼요? 전압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다 보니 여기를 요렇게 단락을 시켜버리면 요거랑 요렇게 단락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그냥 그림 하나 놓을게요. 요렇게 됐는데 여기에다가 dt분의 d파이를 줘서 줬더니 요게 전압이죠.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서로 연결을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니까 뭐가 돼요? 폐회로가 돼서 뭐가 흐르게 돼?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흐르게 돼서 요 전류가 만든 자속하고 요 자속하고 전기자 반작용 같은 형태를 일으켜 가지고 얘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슬립의 의미를 써놓고서 왜 이쪽으로 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그 슬립의 얘기에서 일로 온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돌아가는 NS하고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인 NS와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인 N가 이렇게 뭐가 돼요? 같다면 이면 자, 나는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회전자에 들어가 있는
도체고요.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 공간은 N극과 S극이 계속 돌아가는 회전자계인데 회전자계가 돌아가는 속도하고 내가 돌아가는 속도가 같아 버리면 내 몸에는 뭐가 돼요? dt분의 d파이가 없죠. 자속의 크기가 변하지 않죠. 그럼 전압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전기자 반작용 같은 현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도 전동기는 필수적으로 NS의 회전값하고 N의 회전값이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숫자를 가지고 내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지금 NS가 첫 번째는 NS가 1000rpm이고 RPM이고 N이 1000rpm이다 이거예요. 예. N이 1000rpm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은 정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1000rpm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가만히 정지해서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상대적으로 1000이죠. 근데 회전자계에 물려서 돌아가는 회전자계하고 회전자가 같은 속도로 돌아가면 이거는 뭐가 돼? 상대 속도는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리면 여기에 전압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면 dt분의 d파이라고 하는 이 전압이 0이 되니까 얘는 회전을 못 해요. 그러면 두 번째 NS가 1000이고 1000rpm이고 N이 900rpm이다. 예. 그러면 속도 차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dt분의 d파이가 이 전압이 0이 아니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회전하게 돼 버리죠. 예. 이때에 전동기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전동기란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전동기라고 하는 거는 조금 크게 쓸게요. 전동기.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었더니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기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뭐가 돼요?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느냐? 회전자계가 된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예, 회전자계가 된 거죠. 그래서 회전자계 속에다가 회전자를 집어넣었더니 회전자가 따라 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회전자가 회전하더라. 그런데 요 관점으로 보면 뭐가 있느냐? 요게 입력이죠. 요게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 요게 바로 뭐가 돼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회전자. 회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된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효율로 봤을 때, 효율은 입력에 대해서, 집어넣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얼마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입력은 얼마예요? 1000. 출력은 얼마? 9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0.9죠. 네. 0.9 또는 90%. 자, 그러면 얼마는 못 쫓아간 거예요? 100은 뭐가 돼요? 안 나왔잖아. 그럼 이건 손실이죠. 1000을 집어넣는데 900이 나왔어. 그럼 100이 손실이에요. 그럼 손실은 어떻게 되느냐? 1000분의 100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다시 한번 쓰면 이 100이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1000 빼기 900. 예. 0.1 또는 10%죠. 예. 그러면 여기다 문자를 하나 집어넣어 볼까요? 요 1000은 지금 여기에서 뭐가 돼요? NS죠. NS. 요건 뭐가 돼요? NS. 요건 뭐예요? N. 자, 저쪽 한번 볼래요? NS분의 NS 마이너스 N. 똑같은데 손실이라고 난 썼네요. 아,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슬립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원리상 회전자에다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전압을 만들어서 전류가 흘러서 전기자 반작용 같은 현상의 일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N하고 NS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NS에서 N을 뺀 만큼이 바로 뭐가 돼요? 손실이죠. 1000인데 900밖에 안 돌았으니까 그거를 자 1000인데 900밖에 안 돌았어요. 100바퀴죠.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손실률이죠. 손실률을 우리는 슬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립이 손실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퍼센트로 표현을 하기도 많이 거의 대부분은 퍼센트로 표현을 해서 100%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표현할 때는 100%를 1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100%는 1로 표현을 하고 뭐 50%는 0.5로 표현하고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요도 전동기 여기서 정리할게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넘어갈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자, 효율이 0.9다. 손실이 0.1이다. 그러면 효율은 0.9인데 효율이 0.9잖아요. 그럼 0.9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0.1이죠. 그럼 요것이 뭐가 돼요? 슬립이잖아요. 네. 손실, 슬립이 손실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효율을 갖다 얘기할 때는 1 마이너스 슬립. 자, 그래서 효율은 1 마이너스 S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로 표현할 때는 S는 뭐다? 손실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S는 입력에서 손실을 뺐으니까 뭐 출력, 즉 효율의 개념이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이 손실을 그냥 무작정 그냥 슬립은 NS분의 NS 마이너스 N다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머리가 쥐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원리를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이제 져야 되겠죠. 자, 어떻게 마무리를 질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삼상 교류가 들어오잖아요. 자, 여기를 우리가 1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돼? 실제로 돌아가는 게 2차가 되겠죠. 2차가. 그런데 얘가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NS에 감싸이게 되죠. 그래서 이 바깥에서 회전자를 감싸서 돌아가는 이 회전 자개를 2차 입력, 2차에
들어가는 거다 해서 2차 입력 그래서 P2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1000바퀴 돌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1000바퀴 돌아요? 안 돌아? 그렇죠. 안 돌죠. 안 돌아요. 몇 바퀴 돌아요? 900바퀴 돌잖아. 네. 아까 그림상으로 말하면 그럼 100바퀴는 뭐가 돼요? 못 쫓아간 손실이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손실이 S다. 이다. 그러면 출력은 얼마가 되겠어요? 출력은 입력에서 1-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관계를 나타낼 때 P2 그 다음에 P0 제로는 아웃를 말하는 거예요. 출력 그 다음에 P2C 요거는 이제 손실 동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거기까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코일은 뭐가 돼요? 구리로 만들었고 구리가 동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2차 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입력, 2차 출력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건 지운다는 거는 뭐 틀려서 지우는 게 아니라 이제 보기 편하게. 그래서 얘가 1, 얘가 얼마요? 1-S, 얘가 뭐가 돼요? S. 그래서 이들의 B는 이렇게 B는 1대 입력이 1일 때 출력은 1-S가 나가고 손실은 S다 하는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이 슬립을 이용한 요도 전동기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차피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전력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회전력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토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토크를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 토크 공식은 다 외웠어요. 네, T는 0.975 N분의 뭐가 돼요? P0 이렇게 또 쓰죠. 이제 여기서 표현들을 이렇게 해요. 어떻게 또 표현하냐 하면 0.975에다가 N 대신에 N은 뭐예요? NS에 1-S 요걸 곱해버리면 되죠. NS 곱하기 1-S 효율이니까 P0는 P2 곱하기 1-S 그러면 위아래가 같군요. 같은 거니까 지워져 버리면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밑에다 쓸까요? 0.975 NS분의 뭐가 됩니까? P2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자꾸 이해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